네, 이번 일요일에 있을 여야 대표회담 신경전이 시작부터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이 실무회의 전체를 언론에 공개하자고 파격 제안을 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협의 전에 내용을 공개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실무 협의를 취소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야 대표회담 이 실무회의가 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무산이 되고 오늘 다시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저께 이제 3시쯤에 이제 협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 전에 이 전체 회담 과정을 생중계하자라는 이제 기사가 나갔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좀 예의에 어긋난다. 이 회담을 정치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이 그 박정화 대변인 아니 저기 비서실장께서 너무 이제 일찍 그 실무 협의에서 그 협의를 거치고 말씀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실무 협의라는 것 자체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또 참석자는 몇 명이나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율하는 단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단계를 거치지도 않은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뭐 답을 기다리는 형식 이런 것들은 실무 협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예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사실 이 지금 양당의 대표 여야 대표가 모이는 게 3년 만입니다. 이렇게 회동을 하시는 게 3년 만인데 그동안 이런 대표들 간의 회동에 대해서 공개한 전례가 있었냐 하면 그 전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 이렇게 전체를 다 공개하자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상의 토론회를 하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회담을 통해서 어떤 사전의 의제를 조율하고 그 조율된 의제 안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발표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토론회라는 걸 개최해서 토론에서 양당의 입장을 국민들께 설명하고 또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또 토론회인데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과연 회담의 형식인지 아니면 토론회의 형식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오늘 오후에 또 실무 협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실무 협의에서 잘 조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내용을 이제 생중계하자라는 것을 언론에 발표한 것도 그리고 이 생중계하자라는 아이디어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뭐 이걸 제안했다가 아니잖아요. 제안할까 중이다, 생각 중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수락한다면 뭐 이렇게 이제 조건절을 달았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이번 의제에 포함시켜서 이걸 생중계로 가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어떤 식일까라는 것을 이제 언론과의 얘기에서 한 것뿐인데 민주당이 조금 저는 과민 반응을 했다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박정화 실장은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른바 사이드 이펙트, 부수 효과는 다 거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공을 민주당이 받은 셈이 돼버렸잖아요. 사실 제안하진 않았지만 제안한 이제 결과가 돼버렸죠. 그랬는데 민주당이 이게 왜 이렇게 신경전을 과도하게 하냐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일 생중계가 성사된다면 미리 보는 TV 토론 대선 후보 TV 토론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두 사람이 투샷이 잡히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치 신인이고 여러 가지 경험이 없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등하게 이재명 대표의 그걸 끌어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는 좀 지난번 대선에 출마한 올드한 정치인이고 본인 신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또 신구 대비 효과도 있을 테고 투샷이 잡히면서 나름대로 또 한동훈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장점도 있을 테고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지난번 영수회담 때도 봤지만 이재명 대표는 갑자기 준비해왔던 원고를 읽음으로써 말하자면 그때 의지에 없는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다목적 고려된 카드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제가 보기에 영수회담을, 그러니까 대표회담을 무산시킬 만큼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오늘부터 실무회담이 들어간다니까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의견을 좀 좁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씀하신 거면은 이 카드가 오늘 실무 협의에서도 살아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죠. 아,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는 뭐 이 카드에 대해서 수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어제 뭐 이해식 비서실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온다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수용할 의사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이번 회담의 성격을 어떤 것으로 규정 짓느냐에 따라서
이 생방송으로 다 중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여야가 조금 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공개로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방식이 좋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 이외에 이제 회담 테이블에 어떤 주제들을 올릴지를 두고도 지금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민생 정책과 더불어서 뭐 해병 특검법 그리고 이제 지구당 부활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부분을 포함해서 또 금투세 폐지안 또 정치개혁 협의체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선까지 좀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5만 원 지원법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해체해병 특검법 부분, 또 지구당 부활 문제. 이 중에서 지구당 부활 문제는 뭐 한동훈 대표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양당에서 큰 이견 없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아마도 최해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일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에 의한 방식 또 지금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하는 제보 의혹까지도 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검의 필요성이 확실히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입장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산의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지금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25일 날 회담 때까지 양측이 과연 조율을 해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의문이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일단 거론을 안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민생 관련된 부분 중에서 25만 원 지원법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 반드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서 취약계층이나 또 서민계층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그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부분이 열려 있고 어쨌든 오늘 또 실무 협의자들이 만나서 어느 선까지 협의를 이뤄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그래도 뇌가는 해병 특검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뇌가는 최해병 특검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 의제를 갖고 며칠 또 줄다리기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정치학 이론에서 이슈 오너십이라고 하거든요. 나에게 이제 특정 이슈를 유리하게 가져오는 거, 내가 소유권을 갖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5만 원 지원 지난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거 자신이 이번에 대표되면서 당 강령에다가 기본사에 넣었잖아요. 네. 이게 그 다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유리한 운동장 가져올 수 있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 아닙니까? 금투세 같은 말하자면 정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세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돼요. 근데 테이블에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각자가 주장하고 각자가 유리한 지형에서 이슈 오너십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임은 제가 보기에 하나하나 주고받는 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무형 이슈인 바로 최해병 특검법이죠. 이 입장은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저는 민주당이 역공을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TV 생중계도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논의에 올라오는 순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어쨌든 생중계된 말로 무언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가장 큰 어쨌든 조율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어찌됐건 25만 원 지원금과 특검 그러니까 금투세 문제 이것들은 아마 조율이 하나하나씩 돼서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고 지구당 부활에 대한 문제는 양쪽이 이제 견해를 같이 하니까 그건 또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최해병 특검법은 민주당은 그것을 이제 TV 토론에 아마 협상 카드로 가져갈 것 같고 이쪽에서는 26일까지 시간 제한을 철회하고 다른 대안도 받겠다라는 걸 명시해라 아마 이런 쪽으로 간극을 좀 좁혀나가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의제 때문에 대표회담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일요일까지는 대만 이 의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가져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실무 협의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는 첫 합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이제 합의 처리가 여야 간에 있었는데 이게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번에 내용을 좀 보니까 여야 양측이 조금씩 양보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그 전세 사기 특별법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80일이 넘었습니다만 이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같이 어떤 의견을 조율해서 이런 저 특별법안을 갖다가 다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부분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선구제 후 보상이라는 측면을 좀 강조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현금 보상은 안 된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서 특별히 그 지금 허그라고 하는 LH공사의 허그가 현금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이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만들어냈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어제 그 국토위의 그 법원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 그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 사기 피해를 보고 있는 한 2만여 명 가까운 피해자들이 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번 일요일에 이제 대표 회담도 네. 있고 지금 양당 대표들 모두 민생을 좀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합의되는 모습들을 그러니까 경색된 전국이 좀 풀리는 이제 모습들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신호탄을 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발씩만 양보하면 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은 그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가 무제한 어떤 대책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돈을 줘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은 안 된다. 그다음에 그래서 또 주택도시공사가 현금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구제를 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빠르게 해줘야 된다. 한 발씩 좁혔잖아요. 그래서 낙찰가에 대한 수수료를 얼른 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머리를 맞대면 충분한데 각자들 이해관계에서 지지층만 놓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한 발을 빼는 게 두려웠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런 사건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합의 정신을 이뤄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기에 양쪽에 아주 팽팽한 건 없어요. 정말 그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지원금 얘기하죠. 한동훈 대표도 취약계층 지원 얘기하잖아요. 그럼 접점을 한다 그러면 제한해서 또 돈을 주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처리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그래도 22대 국회 큰 시금석이 된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가 아마 25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정말 국민들이 정치 얘기 나오면 채널 돌리는 그런 상황은 좀 이제 조금 더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 섞인 기대해 봅니다. 한 말씀만 좀 첨언 좀 드릴까요? 네. 지금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는 이번 합의 처리에 새로운 의미가 좀 하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이 그동안 본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반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처럼 어떤 그 반대보다도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대안을 놓고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서 이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축하난 가지고 좀 공방이 오갔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부분을 두고 좀 소모적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공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소모적이죠. 사실 22대 국회 출범할 때 대통령의 난을 둘러싼 또 약간 좀 소란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축하의 의미를 그냥 보내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그런 것들이 대통령실에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오해가 있을까 아마 사전 조율을 한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저는 그러니까 나는 축하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그 과정에 있었던 메시지라든가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불필요하죠. 그냥 제가 보기에 그냥 보냈으면 됐고 받았으면 될 일인데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상대가 대표다 보니까 무언가 이제 거기에 대한 함의를 좀 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토콜도 좀 있으니까 이런 걸 조율해 보자는 그런 측면이었던 것 같은데 괜히 불필요한 오해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쨌든 이제 이거는 중지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빨리 이제 전달되고 받고 하면 될 일인데 만일 이게 이제 정말 여야 대표회담이 잘 되면은 이게 국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랬잖아요. 국회 정상화가 되는 게 우선이다. 영수회담보다는. 그렇다면 이제 국회 정상화가 되는 신호가 되면은 영수회담도 해야죠. 근데 이런 난전달을 가진 오해들이 괜히 영수회담에 좀 불필요한 또 오해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뭐 정무수석이나 뭐 비서실장이
빨리 이런 것들 그냥 쿨하게 털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받네 못 받았네 하지 말고 대통령에서 난이 오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여야 협치 잘 이루겠다라고 하면 될 일 같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저 협량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서로 이틀째 어쨌든 계속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이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특히 이걸 갖다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영수회담을 앞두고 기싸움으로 해석하는 건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정무수석이 난을 들고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축하를 해주시는 건 감사한 일인데 축하를 받을 사람의 형편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냐. 왜냐하면은 당일날 전당대회가 끝나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지만 당일날 전당대회 끝나고 굉장히 그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현충원 참배부터 첫 최고위원회까지 당내 상황들이 굉장히 좀 또 바쁘게 움직인 사안이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또 법원에 또 출석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가지고 오시는 분도 아무 때나 불쑥 가지고 오셔서 이거 저기 대통령이 축하의 난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시간과 장소 또는 때를 갖다가 좀 맞춰주시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좀 커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거죠. 예. 자, 이번에 민주당 이야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이제 최고위원 경선 탈락이 있은 뒤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막판에 좀 전국적으로 좀 조직된 움직임 때문에 패배를 한 것 같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뒤에는 이제 좀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부인을 하는 정봉주 전 의원의 이제 발언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이것은 그냥 당원의 선택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 그리고 이런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좀 언제쯤 매듭이 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잠복기에 계속 들어갈 거라고 봐요. 자, 보십시오. 지금 박홍근 의원은 뭐 정치적 선택이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김민석 의원은 집단 지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집단 지성입니까? 집단 린치나 집단 따돌리면 폭행이죠. 왜냐하면 그 이번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른바 명석한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옆에는 김민석과 한준호가 있어야 한다. 그게 있고 나서부터 어쨌든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6위 밖에 있던 5위 밖에 있던 사람이 바로 3등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걸 의미합니까? 결국에 그 뜻대로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신호와 시그널에 따라서 아주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는 건데 다만 그것이 이제 뭐 누가 명시적으로 앞장서서 이끌었다든가 그건 아니지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데 그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걸 집단지성이다, 당원들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물론 뭐 핑계거리지만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어쨌든 정봉주 후보의 사태로 인해서 계속 안고 가야 할 숙제는 정말 다양성과 민주주의 회복, 그다음에 당내 건강성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중도 외연 확장과 연결시킬 것인지 아마 끝없는 고민이 될 겁니다. 예,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시는지요? 일부 저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근거들도 물론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정봉주 후보의 어떤 전략적 미스가 아니냐, 판단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해석해 볼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요. 지금 정봉주 후보가 3위권에 들었던 건 권리당원 투표에서만 그렇게 들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56%의 비율을 반영했고요. 그 이후에 대의원 투표가 14%의 반영 비율이 있었고 여론조사가 30%의 반영 비율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절반에 가까운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직격한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음으로써 44%의 투표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봉주 후보가 마지막에 여론조사에서도 7등을 했고 또 대의원 투표에서도 6등을 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몰린 것이다. 제가 좀 착각했는데 여론조사에서 6등, 대의원에서 7등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토탈 순위에서 6등으로 밀려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빠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반기를 세게 들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85%라는 높은 득표율을 안겨준 것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줬고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높이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전봉주 후보의 판단이 전략적 판단이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쪽에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좀 해석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회담 신경전 등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